어떤 날은 마음속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생깁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농담에 상처를 받았을 때, 회의 자리에서 잘못된 결정이 내려지는 것을 알면서도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할 때, 가족 모임에서 내가 오래 묻어둔 생각을 꺼내고 싶을 때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늘 두 가지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말할 것인가, 아니면 침묵할 것인가.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침묵을 택합니다. 혹시 분위기를 깨뜨릴까봐, 혹은 말 한마디로 관계가 틀어질까 두려워서입니다. 마음속에서는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울려 퍼지는데도 입술은 꼭 다물고 맙니다. 말하지 않으면 당장은 편안합니다. 불필요한 갈등도 피할 수 있고 어색한 공기도 만들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집에 돌아와 혼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그때 말하지 못했을까?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말하지 못한 후회는 오래 남습니다. 마취 속에 작은 가시가 걸린 것처럼 자꾸만 마음을 찌릅니다. 그 순간 말했더라면 상황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혹은 나 자신이 더 후련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이죠. 반대로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낸 경험도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지만 막상 말을 하고 나면 세상이 송두리째 바뀌지 않더라도 적어도 내 마음만큼은 달라집니다. 더 이상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고 내 생각을 세상에 드러냈다는 사실이 작은 자부심이 됩니다. 목소리를 내는 일은 결국 상대방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켜내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물론 세상에는 침묵이 지혜가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다투는 두 사람 사이에 괜히 끼어들어 말을 보태는 것은 불필요한 소란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침묵이 비겁함이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내 안의 양심은 지금이 바로 말해야 할 때라고 속삭입니다. 그 목소리를 외면하면 결국 나 자신을 속이는 셈이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말해서 좋을 게 뭐 있겠어. 괜히 불편해지기만 하지. 그래서 많은 순간들이 그대로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가끔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단순히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침묵을 넘어서 목소리를 내는 순간, 그것은 나를 증명하는 작은 사건이자 동시에 세상에 아주 작은 균열을 만드는 행동입니다. 한 예로 직장 회의 자리에서 떠올려 봅시다. 모두가 동의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지만 그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걸 아는 사람이 분명 있습니다. 대부분은 침묵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손을 들어 말합니다.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는 공기를 바꾸고 다른 이들의 생각을 불러내며 더 나은 방향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 목소리가 없었다면 모두는 그저 흐름에 따라갔을 것입니다. 또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감정을 꺼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솔직히 털어놓는 순간 관계의 균열이 생기기도 하고 동시에 새로운 이해의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침묵은 안전하지만 말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철학은 이런 순간들을 오래전부터 고민해 왔습니다. 무엇이 용기이고 무엇이 두려움인가? 왜 우리는 말해야 할 때 입을 다무는가? 그리고 어떤 말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히 누군가에게 맞서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내 삶을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 나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 것인가요? 이 문제입니다. 침묵 속에서 나를 지울 것인가? 아니면 목소리를 내어 나를 드러낼 것인가? 이 갈림길 앞에서 우리가 내리는 선택은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순간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는 왜 그렇게 자주 침묵을 선택할까요? 생각해보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목 끝에서 삼켜버린 순간들이 삶 속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직장에서 상사의 지시에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꾹 참았던 순간, 친구가 던진 농담에 기분이 상했지만 웃어넘겼던 순간, 심지어 가족 사이에서조차 솔직하게 내 마음을 꺼내놓지 못했던 순간까지 입을 열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어쩐지 그 말들을 가슴 속에만 묻어둡니다.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움입니다. 관계가 틀어질까 두렵고 말 한마디로 갈등이 생길까 걱정됩니다. 사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안전을 택하려 합니다. 조용히 있는 편이 내 위치를 지켜주는 것처럼 느껴지고 불필요한 위험을 피하는 길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서 수없이 외칩니다. 그냥 넘어가자. 괜히 말해서 좋을 게 뭐 있겠어.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갈등 회피 성향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불편한 대립을 견디는 것보다 차라리 침묵을 택하는 편이 훨씬 덜 힘들게 느껴집니다. 순간의 불편을 피하려다 보니 결과적으로 스스로의 마음을 억누르고 마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대가로 내 안에는 작은 후회와 불만이 조금씩 쌓여갑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사회적 압력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집단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모임이나 조직 안에서 튀는 발언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 의견을 밝히는 것을 넘어 그 집단 안에서 내 위치를 위태롭게 만드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회의 자리에서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라는 말은 단순히 의견의 차이를 넘어 분위기를 깨뜨리는 행위처럼 보이기도 하죠.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이를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녀가 지적한 것은 사람들이 꼭 악의적인 의도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냥 다수가 침묵하고 있으니 나도 그 흐름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작은 방관들이 모여 큰 잘못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결국 아무도 말하지 않음으로써 악은 평범한 일상 속에 뿌리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침묵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친구들 사이에서조차 분위기에 역행하는 말을 꺼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다들 괜찮다는데 굳이 내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입을 다물게 됩니다. 그렇다면 철학은 이 문제에 어떤 시선을 주었을까요? 소크라테스는 말해야 할 진실이 있다면 침묵은 죄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진실을 말하는 행위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의무라고 보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질문을 던졌던 그의 태도는 사실 두려움을 넘어선 용기의 표현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때로는 침묵 자체가 잘못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진실, 내가 반드시 전해야 할 말이 있음에도 그것을 감춘다면 그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의 회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말이 다 옳은 것도 아니고 모든 침묵이 다 비겁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지혜가 될 때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에 불필요하게 반박하지 않고 갈등을 키우지 않기 위해 잠시 멈추는 태도는 성숙한 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 마음이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입을 닫을 때입니다. 그 침묵은 지혜가 아니라 두려움이며 용기의 부재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 침묵은 지혜인가? 아니면 비겁함인가? 우리는 침묵 속에서 안정을 얻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짐을 지기도 합니다. 말하지 못한 채 돌아와 혼자 남을 때 그 무게는 고스란히 나에게 남습니다. 반대로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내는 순간은 그 무게를 벗겨내는 해방감으로 다가옵니다.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 안의 균형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철학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료합니다. 침묵과 발언 사이에는 늘 선택의 순간이 존재하며 그 선택은 단순히 상황을 넘어 나 자신을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고 넘어가는 습관이 쌓이면 어느새 나는 침묵하는 사람으로 굳어집니다. 반대로 두려움을 넘어 조금씩 내 목소리를 낼 때 나는 말하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과 마주서게 됩니다. 침묵은 언제 지혜가 되고 언제 비겁함이 되는가? 이 질문은 우리 일상 속 아주 작은 순간에도 스며 있습니다. 대화 중 불편한 농담에 웃어넘길지 아니면 정중히 선을 그을지, 회의에서 눈치만 볼지 아니면 손을 들어 내 생각을 밝힐지, 그 선택 하나하나가 우리의 태도를 만들고 나아가 우리 삶을 만들어갑니다. 우리는 흔히 용기라는 단어를 들으면 전쟁터에서 맞서는 병사나 거대한 권력에 저항하는 인물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용기는 거창한 장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는 사소한 일상 속에서도, 말 한마디 속에서도 빛납니다. 생각해 봅시다. 친구의 무심한 농담이 상처가 될 때 대부분은 웃어넘기고 맙니다. 분위기를 깨기 싫어서 어색해질까봐 말하지 않지요. 하지만 그때 누군가 조용히 말합니다. 그 말은 상처가 될 수도 있어. 단 한 줄의 말이지만 그 순간 공기는 달라집니다. 이런 작은 발언은 누군가를 지켜줄 뿐 아니라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게 합니다. 이런 작은 용기는 우리 일상에서 더 자주 필요합니다. 교실에서, 회의실에서, 가족 모임에서 그때 내는 목소리는 내 삶의 결을 분명히 달라지게 합니다. 더 큰 차원의 용기도 있습니다. 사회적 불의에 맞서는 목소리입니다. 남들이 침묵할 때 이건 옳지 않다고 외친 목소리는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하지만 그 용기는 웅장한 열망이 아닌 개인적 차원에서 출발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다. 이 자기 고백이 용기의 출발점입니다. 큰 용기도 사실은 작은 용기들이 연속에서 비롯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용기를 실존적 결단으로 설명했습니다. 진짜 자기 자신이 되는 순간은 늘 두려움과 함께 온다고 말했습니다. 결정을 내릴 때 그 순간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나만의 몫입니다. 침묵할 수도 목소리를 낼 수도 있지만 목소리를 내는 것은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결단입니다. 실존적 결단은 불안과 공포를 동반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피할 것이 아니라 나를 진짜로 만드는 통로입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내 선택을 감행하는 힘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도 용기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들에게 용기는 진실을 직시하고 불편해도 말할 줄 아는 태도였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외부 세계를 통제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내 태도와 판단만은 내 것이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짧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짧게 만들고 있을 뿐이다.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남의 눈치만 보는 삶은 짧아진 삶과 다름없습니다. 목소리를 낸다고 세상이 곧장 바뀌지는 않습니다. 회의에서 다른 의견을 냈다고 결정이 바로 바뀌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이후입니다. 내가 목소리를 낸 순간 내 안의 관계가 바뀝니다. 침묵 속의 무거움 대신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다는 가벼움이 찾아옵니다. 이 변화는 작아 보이지만 누적될수록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용기 있는 말 한마디는 나의 자존감을 세우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극이 됩니다. 목소리를 내는 일은 단순히 상대나 세상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용기는 언제나 자기 고백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 순간 나 자신을 숨기지 않겠다. 이런 고백은 세상에는 작아 보여도 내 삶의 무게를 바꾸는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말하지 못한 후회와 용기 내어 말한 순간의 기억을 가집니다. 침묵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지만 동시에 우리를 작게 만듭니다. 반면 목소리를 내는 일은 불편함을 가져오지만 결국 나를 더 크게 성장시킵니다. 용기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 일상 속 말 한마디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내 삶의 방향을, 나아가 우리 모두의 세상을 조금씩 바꾸어 갑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가장 자주 마주하는 고민은 이것일 겁니다. 이 말을 지금 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삼켜야 할까? 말을 하는 것이 늘 옳은 것도 아니고 침묵이 언제나 비겁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일입니다. 무분별한 말은 칼날처럼 사람을 다치게 하고 무조건적인 침묵은 불의와 잘못을 키워내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는 말과 침묵 사이 경계에서 지혜를 배워야만 합니다. 말은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마디의 따뜻한 말은 사람의 하루를 바꾸기도 하지만 한 줄의 무심한 말은 오랫동안 아물지 않는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혀는 뼈가 없지만 뼈를 부순다라고 말했습니다. 말의 위험성을 알기에 우리는 때로 침묵을 선택합니다. 충동적인 말이 불필요한 갈등을 낳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필요한 말까지 묻혀버리는 데 있습니다. 말이 칼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칼을 영영 쓰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대신 칼을 쓸 줄 아는 지혜, 즉 말을 적절한 순간에 사용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지요. 침묵 또한 힘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감정을 정리할 시간을 주는 침묵, 불필요한 다툼을 막아주는 침묵은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공자 역시 지나친 말보다 절제된 침묵 속에서 사람의 품격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는 중용의 가르침을 강조하며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적절한 태도를 미덕이라 보았습니다. 그러나 침묵의 그림자도 존재합니다. 불의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도 침묵하는 것은 그 잘못에 동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누군가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데 모두가 조용하다면 그 침묵은 지혜가 아니라 비겁함입니다. 침묵은 때로 자신을 지켜주지만 동시에 세상을 더 어둡게 만들기도 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말할 줄 아는 데서 또 침묵할 줄 아는 데서 나온다. 그가 말한 위대함은 결국 어느 쪽을 선택하든 그것이 맥락에 맞는 선택일 때 빛난다는 뜻일 겁니다. 철학은 극단을 경계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침묵만을 택하는 것도, 모든 순간마다 무조건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지혜롭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간을 살피고 말과 침묵이 가져올 결과를 가늠한 뒤 그 자리에 맞는 선택을 내리는 힘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수없이 이런 경계의 순간을 맞습니다. 친구가 상처받을 수 있는 농담을 할 때 웃어넘길지 말해줄지, 회의에서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는 안건에 반대 의견을 낼지 잠자코 있을지, 가족 안에서 오래 묻어둔 감정을 털어놓을지 또다시 속에만 묻어둘지, 이 순간마다 정답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웃음으로 넘기는 것이 관계를 지켜주는 길일 수 있고, 어떤 때는 정직한 발언이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길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왜 이 선택을 하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는지 아니면 상황을 지켜내기 위해 일부러 멈춘 것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결국 침묵과 발언 사이 균형을 잡는다는 것은 성숙한 용기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용기는 무조건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을 알아보는 눈과 그 순간에 맞는 행동을 택하는 힘입니다. 성숙한 용기를 가진 사람은 말해야 할 때 주저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말하지 않아야 할 때는 조용히 입을 다물고 상황을 지켜볼 줄 압니다. 그 균형이 바로 삶의 지혜이고 철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통찰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우리 각자에게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내 침묵은 지혜인가? 비겁함인가? 지금 내 말은 용기인가? 혹은 무모함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순간 우리는 이미 말과 침묵의 경계에서 철학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말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기도 하고 불필요한 말을 한 것을 후회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후회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 속에서 조금씩 더 나은 균형을 배워가는 일입니다. 침묵과 발언 사이의 길은 언제나 흔들리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침묵을 넘어 목소리를 내야 할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두려움 대신 성숙한 용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말할 것인가, 침묵할 것인가? 우리는 이 갈림길 앞에서 수없이 머뭇거립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순간 내린 선택이 내 삶의 방향을 조금씩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침묵은 편안함을 주지만 때로는 나를 작게 만들고 발언은 불편을 주지만 결국 내 안을 단단하게 세워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 안의 목소리를 살려낼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출발은 스스로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 앞에서는 말하지 못해도 정작 자기 자신에게조차 진실을 감추곤 합니다. 괜찮아라며 억지로 눌러 담거나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라며 스스로를 속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외면한 채 살아가면 결국 목소리를 낼 힘조차 사라집니다. 작은 실천으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하루의 끝에 일기를 쓰면서 오늘 하고 싶었던 말을 적어보는 겁니다. 비록 세상에 내뱉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나는 내 마음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이 연습이 결국 다른 이 앞에서 목소리를 낼 힘이 되어줍니다. 목소리를 낸다는 건 반드시 거대한 무대에서만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까운 관계 속에서부터 연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친구에게, 가족에게, 동료에게 내가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이 마음에 걸렸다면 그냥 삼키지 말고 조심스럽게 말해보는 겁니다. 내 말이 조금 신경 쓰였어. 이 한마디는 큰 용기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시작이 됩니다. 작은 관계 안에서 정직하게 말하는 연습이 쌓일수록 우리는 더 큰 장면에서도 주저하지 않을 힘을 얻게 됩니다.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두려움을 무릅쓰고 목소리를 냈던 순간, 그리고 그 후에 느낀 묘한 해방감. 처음에는 떨리고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후련해지고 스스로에게 자랑스러웠던 경험 말입니다. 이 기억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그때의 해방감과 뿌듯함을 떠올리면 다시 한번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한 기억 위에서 자라납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침묵했습니까? 그리고 어떤 순간에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까? 그 두 경험의 차이를 떠올려 보세요. 침묵 뒤에 남은 마음의 무게와 발언 뒤에 찾아온 작은 해방감.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말해야만 후회하지 않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을요. 용기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상의 아주 작은 순간, 침묵을 넘어 목소리를 선택하는 바로 그때에 존재합니다. 누군가를 향해 혹은 나 자신을 향해 솔직하게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할 수 있는 가장 작고도 가장 큰 용기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갈림길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침묵은 나를 지켜주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잃게 만드는 것인가? 그 물음 속에서 당신의 목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